안녕하세요. 저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27살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29살 손미래입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 질환이고요.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그 주변으로 가느다란 이상혈관들이 생겨나는 병을 말하고요. 그 혈관의 모양을 모락모락 이런 연기 같다고 해서 일본어로 모야모야가 붙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귀여운 이름인데 이름과는 다르게 증상은 귀엽지 않은 질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밥 먹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의지랑 상관없이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오른쪽으로 주저앉는다거나 심할 때는 오른쪽 얼굴 근육까지 마비가 돼서 발음이 어눌해지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도 있었어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하면 이렇게 후후 불어서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마비가 많이 왔었고요. 웃거나 울었던 상황에서도 마비가 많이 왔었고요. 두통이 굉장히 잦은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증상이 비슷했는데요. 이렇게 힘 빠지는 증상이 여러 있었고 언어 장애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턱끝까지는 말이 나오는데 겉으로 나오는 건 웃음인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거는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크게 울었었어요. 갑자기 이제 입술 끝이 저려오고 오른쪽 팔, 다리가 제 의지대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병원을 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증상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런 비슷한 마비 증상이 잠깐씩 있었어요. 이제 바로 병원을 가지 못했던 게 그 지속되는 시간이 짧기도 했었고 증상이 있지 않은 다른 상황에선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서 한 8살? 가족이랑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가족들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빨리 먹어라. 우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겠다. 갑자기 식탁 쪽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제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있었다고 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증상이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모야모야병을 가지고는 있지만 혈류량이 일반인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고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혈류 보조제 그런 약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접문합술이라고 해서 원래 두꺼워야 되는 혈관이 얇다 보니까 머리에 구멍을 2개 뚫었어요. 그곳에 부족한 혈류를 공급할 수 있게끔 간접적으로 혈관을 심어준 수술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두피에 있는 건강한 혈관을 머리뼈를 열어서 이 안쪽에 있는 혈관이랑 이어주는 수술을 받았고요. 오른쪽에는 아직 모야모야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서 좌뇌 쪽만 수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수술했을 때는 20년 전이니까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급 장애 판정을 받으셔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랑 동갑인 친구는 수술하고 나서 피 안 보인다고 했었고 저는 500원보다 조금 더 큰 구멍을 뚫었던 흔적이 아직 하여 있거든요. 바닥을 볼 때 울렁울렁 하는 기분도 있었고 배가 뭔가 길어졌다, 작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 느낌들을 받았었어요. 과관류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보다 뇌에 혈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해온 거잖아요. 수술을 받고 건강한 혈관이 뇌와 이어지고 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혈류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적응을 하느라고 고장이 나는 순간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과관류가 굉장히 심하게 와가지고 좌뇌가 언어 영역을 담당하고 있대요. 제 모든 언어 체계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글씨를 쓰지도 못하고 글씨를 읽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단절이 돼버린 거죠. 타인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웠던 거는 정신은 그냥 평상시와 다를 게 없이 너무 똑같은데 문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식물인간의 육신에 갇혀버린 느낌?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받다 보니까 이번 중에 공황 발작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문제는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공황 발작이 와버리니까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기절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와서 힘듦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아침에 희귀병 환자가 돼버린 거라서 저는 더 내려갈 바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많이 힘들었었죠. 머리 쪽 수술이다 보니까 저는 모발을 다 밀었었거든요. 외모도 변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포기를 하게 되고 공황장애도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가 방송국이었는데 1년에 2주 정도 되게 특별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많이들 응급실을 간다고 할 정도로 바쁜데 원래 가장 중요하고 피해야 되는 게 너무 무리하는 것과 못 자는 것과 스트레스인데 그날 이후로 몸이 안 좋아졌거든요. 집에서 3개월 동안 못 나오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이게 너무 슬프니까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모야모야병은 공주병이다. 힘들면 안 되고 피곤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공주처럼 살아야 된다. 집에만 있으면서 너무 우울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할 거리를 계속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쓰던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되게 서툴게 편집해서 올렸었는데 영상을 찍으려면 최소한 씻어야 되고 가발 쓴 모습을 찍고 싶으면 어쨌든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가발이랑 어울리는 느낌으로 코디를 하게 되고 이왕 예쁘게 가발 쓰고 코디했으니까 예쁜 카페라도 가고 싶고 촬영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때 그거를 이제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쨌든 결과물이 눈으로 보이니까 나 오늘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게 아니라 이거 만들었어 라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외부인들과의 소통이 생기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나 이러다 죽어도 이상하지 않겠다. 제 삶에 대해서 되게 많이 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지만 코앞에 있을 때 삶을 돌아보는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잘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냥 주어진 거에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걸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극복하게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어요. 운동을 할 때 내가 예뻐져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 또 무리하게 돼서 힘 빠지고 다치는데 그냥 건강해야지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일단은 남편을 비롯해서 제 건강을 바래주었던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면서 사는 게 목표고요. 누군가를 챙겨주고 이러는 것도 어쨌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남을 챙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강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보답하면서 잘 살아가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